소리 없이 찾아와 목을 잠식하는 불청객. 갑상선 결절. 수술을 하자니 겁이 나고 그냥 두기엔 심리적 부담과 공포심이 커집니다. 내가 왜 갑자기 목에서 소리가 안 나오지? 이제 제일 처음에 그걸 느꼈고. 이 여름에 그 마우라를 해야 된다 하는 그게 항상 딱 마음이 그게 되니까 예. 항상 불편하고 이거 너무 막막하고 왜 하필 나에게 또 이런 또 시련이 오나 이런 생각이 그냥 막상 들었죠. 초음파를 보면 갑상선의 경우는 한 40%에서 혹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대부분은 문제가 없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5% 미만입니다. 아무래도 수술 자체에 대한 부담은 누구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갑상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수술을 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수술을 쉽게 결정하지 마라. 그리고 갑상선을 떼어내고 정말 힘들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고민들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갑상선 혹. 수술하지 않고 간단하고 안전하게 제거하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백선미 원장과 갑상선 혹을 없애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올해 66세 하성옥 씨. 몇 달 전부터 목이 갑자기 붓고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침을 삼킬 때마다 심한 이물감이 느껴졌다는데요. 대학병원에 가서 저희가 검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만은 안에 물혹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도 뭐 좀 관찰을 해보자 그래서 계속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그때 좀 많이 피곤했어요. 피곤했는데 갑자기 목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부어오르더라고요. 아지트 처음에 제가 조금 있을 때 몰랐어요. 못 느꼈는데 그때는 나도 이상해서 보더만 왜 목이 갑자기 왜 그러나 전체가 이랬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침 삼키는 것도 조금 힘들고 목소리는 더 안 나오고 또 많이 피곤하고. 하성옥 씨의 목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네. 이게 이제 물혹이거든요. 물혹이고 6.4cm 정도였었고 이렇게 색깔이 하얗게 바뀌어요. 괴사되면서 하얗게 바뀌는 거거든요. 2달째 95% 정도로 크기가 작아지고 그리고 1년째 99% 1%만 남아있는 거죠. 많이 줄었고 그때 남보기도 진짜 안 좋았거든요. 네, 그죠. 그때 많이 불편해하셨잖아요. 네, 깜짝 놀랐으니까 저도. 보통 이제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이제 혹시나 암인가 해서 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때는 너무 갑자기 부르니까 아저씨도 모르고 있다가 쳐다보고 갑자기 몸이 왜 그러냐고 해요. 하성옥 씨의 병명은 갑상선 낭성결절. 말 그대로 갑상선에 물혹이 생긴 건데요. 촬영한 초음파상에서 6.4cm 크기의 결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결절을 공급하는 혈관이 터지면서 결절 내부로 피가 고여 결절이 커진 상태였습니다. 내원했을 때 이제 목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통증이 있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 내원했을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때 초음파 소견인데요. 한 6cm 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양상은 출혈성 결절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갑상선 혹을 공급하는 혈관이 약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리고 힘을 쓰거나 이러면 혹 내부로 그 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꽉 차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갑자기 커지고 보통 팽창감이 있으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커지면서 아파서 깜짝 놀라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내원했을 때 많이 붓고 통증이 있으셔서 그렇게 내원했습니다. 갑상선에 물혹이 생겼을 경우 이 병원에서는 수술이 아닌 간단한 시술로 제거 가능합니다. 하성옥 씨에게 적용된 시술법은 에탄올 절제술. 낭성결절 내부에 99% 에탄올을 주입해 결절을 제거하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입니다. 먼저 가는 바늘을 결절 안에 삽입해 혹 안에 있는 물을 빼냅니다.
충분히 물을 뺀 후 에탄올을 주입하면 1, 2초 안에 물을 만들어내는 세포를 탈수시켜 괴사시킵니다. 에탄올 시술은 갑상선 혹만 선택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갑상선을 가능한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결절 성분의 50% 이상이 액체로 구성되어 있는 낭성결절의 경우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 몸의 그 세포는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탄올이 그 세포를 만나면 그 세포에 있는 물을 흡수시켜내는 거죠. 흡수하면 탈수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괴사가 되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1대1로 맞닿으면서 이제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적은 혹일수록 에탄올 치료가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물혹일수록 치료가 이제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고주파 치료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 방법이 됩니다. 김친애 씨 역시 수십 년간 갑상선 결절로 고통받았습니다. 이제 초음파를 하고 물을 빼내거든. 물 빼내면 검은색 한 일주일 되면 또 체위해. 내 체위고 이래서 진짜 불편했어요. 항상 이렇게 나오니까 나이는 그때마다 얼마가 안 됐으니까 한 10년 전이니까 얼마 안 됐는데 항상 이 나오니까 옷도 막 제대로 이렇게 못 입고 여름에도 항상 이 마우라를 하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혹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이제 불편하지. 다른 병원에서 여러 차례 에탄올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만 커질 뿐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제일 큰 혹이 외관상 문제를 일으키는 그 혹을 중심으로 시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술했던 혹은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크기를 재지기 어려울 만큼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그 외의 혹들이 크기가 조금씩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조금 물들이 이제 조금 더 생기는데 이게 완전히 물혹이 아니고 또 세포가 많은 물혹이라서 에탄올이 훨씬 간단한데 그 에탄올 적응증은 안 되실 것 같아요. 이번에도. 김친애 씨의 경우는 어떤 치료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환자의 건강 상태와 개인 특성에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데요. 초음파를 보면 혹 성분 대부분이 물이 아닌 세포로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친애님은 내원했을 때 지금 모습이시거든요. 많이 부어 있으시죠. 한 수십 년간 부어 있으시고 머플러를 두르시고 이렇게 지내셨죠. 근데 그때 왔을 때 초음파를 보면 검은 부분이 물이에요. 그리고 검지 않은 부분이 이제 세포 부분인데 그렇게 보면 물보다는 세포가 훨씬 많은 혹인 거죠. 그런데 에탄올을 넣으면 매우 독한 약이거든요. 액체이기 때문에 바로 새어나와요. 그리고 세포 양이 많은 경우는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탄올을 넣으면 효과도 떨어지지만 새어나와서 매우 불편한 그런 치료 방법이고요. 세포가 많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열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태워서 없애는 고주파 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경부질환 중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질환은 갑상선 외에도 다양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에탄올 절제술은 순수한 낭종 및 낭성 결절에, 고주파 절제술은 고형성 결절에 치료 가능합니다. 김친애 씨에게 적용되는 시술 방법은 고주파 절제술. 높은 주파수의 진동이 만들어내는 마찰열로 갑상선에 있는 문제성 종양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목 부위에 국소 마취를 한 뒤 초음파 화면을 보면서 가는 바늘 모양의 전극을 결절 내에 삽입합니다. 고주파 전류를 흐르게 하면 이온들이 1초에 30만 번에서 100만 번의 진동을 하는데요. 전극 끝부분에서 가장 강하게 열이 발생하는 시점에 바늘을 움직입니다. 강하게 열이 나면 조금 더 바늘을 빼면서 혹을 전체적으로 훑으면서 태웁니다. 갑상선은 인접해 있는 중요한 구조물이 많기 때문에 주위 조직에 손상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바늘을 움직이는데요. 고주파 전극의 거리와 치료 부위를 오차없이 조절해야 하는 만큼 숙련된 전문의의 고도의 집중력과 정확한 시술이 필요합니다.
고주파 치료술은 많이 생소한 치료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병원 백정환 선생님께서 2004년도에 세계 최초로 갑상선 고주파 치료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고주파 치료는 우리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치료 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또 세계 각국에서 갑상선 고주파 치료를 배우기 위해서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에 많은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는 외관상 표현이 돼서 좀 불편한 경우 그리고 그 혹이 커지면서 불편감을 초래할 경우에 시행을 하고요. 이러한 경우에 물 성분이 많은 경우는 에탄올 치료, 그리고 세포 성분이 많은 결절은 고주파 치료를 시행을 하면 됩니다. 3번의 고주파 치료를 받은 김친애 씨. 갑상선에 12cm 되던 결절이 10분의 1 정도로 크기가 줄었고 볼록 튀어나와 있던 목도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님이 어쨌든 초기에 오셨을 때 그 갑상선 전체에 혹이 대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외관상 문제를 만드는 가장 큰 혹이 주로 이제 문제가 있었고 그때 그 혹에 대해서 치료를 했고요. 지금은 아마 한 10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충분히 잘 돼서 지금은 초음파로 그 자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자리를 잡았는데 문제는 이제 나머지 혹들이 이제 크기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혹들은 다행히 아직은 외관상 문제를 많이 초래하지는 않아서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향후에 혹이 혹시나 멈추면 계속 지켜볼 거고요. 만약에 계속적으로 크기가 커지면 상의 들여서 선택적으로 그 혹에 대해서 추가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하면 내가 아이고 마음이 긴장돼서 일을 어떻게 하고 싶어 이랬는데 하니까 아무렇지도 안 하고 막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막으라도 저는 이제 일 하던 게 안 하고 옷도 이제 내 자유롭게 입을지고 이러니까 뭐 불편한 게 없지. 모욕가도 막 좀 괜찮고. 그 주변들이 옛날 보는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날 한번 보자 하거든요. 하고 이 모습 한번 보자 이러거든요. 그 지금은 친구들이 이거 없어진 게 기적이다 이랍니다. 멀리 제주도에서 올라온 이복숙 씨. 갑상선에 생긴 혹 때문에 오랜 세월 마음고생이 컸습니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커 다른 병원에서 에탄올 시술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통증과 불편감이 커졌다는데요. 고주파나 갑상선 하러 가면 그 뭐 예를 들은 사진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였지. 처음 이게 발견됐을 때는 그냥 남자분들 가운데 있듯이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그 개인병원에 가서 하니까 갑상선 결절이라고 저도 처음에는 알코올로 녹여가지고 2점 몇 미리가 0점 몇 미리까지 줄었었거든요. 그 혹이 2.3mm인가 이런 0.89까지 줄었는데 또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하고 하니까 그게 딱딱해지더라고요. 딱딱해지면서 다시 혹은 커지니까 이 아프면 하면 그게 딱딱한 게 막히면 숨이 막히지. 그거 또 혹이 하니까 미용상으로도 이 한여름에도 저는 쿨러티를 입었어야 되니까요. 여기는 괜찮는데 오른쪽은 완전 뭐 누가 봐도 저 뭐 옛날 어른들은 뭐 갑상선 이런 걸 모르니까 뭐 엔도마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구나 이래 했는데 지금은 목까지 파이는 것도 있고 전혀 그런 건 없어요. 양성결절의 경우 시술 이후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주기적으로 결절의 크기와 상태를 관찰하는데요. 여기 화면이거든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한 5.5cm 정도 예. 혹이었고 지금 2013년 예. 6년이네 그죠? 예. 6년이고 지금은 이제 이거예요. 여기 이 석회로만 되어 있어서 더 줄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1cm니까 한 90% 정도 준 거예요. 초음파 검사 결과
이복숙 씨의 갑상선에 고형성 결절이 확인됐는데요. 백선미 원장이 적용한 시술은 고주파 절제술. 목에 흉터가 남지 않고 갑상선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혹만 제거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갑상선 기능 저하 관련된 불편이나 부작용은 없습니다. 시술 전 5.4cm였던 결절은 2번의 고주파 치료를 통해 부피가 95% 이상 2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처음에 그 내원을 했을 때 외관상 표시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관상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도 스트레스고, 그리고 보는 사람들마다 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시선들이 많이 불편했었고, 그리고 지내다 보면 혹이 계속 크게 있으니까 거울을 봐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혹이 혹시나 나쁘게 변할까 봐 걱정도 많이 됐었고, 그래서 왔을 때는 온전히 그 걱정으로 사실 많이 갇혀 있었는데, 시술을 하고 외관상 문제가 완전히 소실됐죠. 그러면서 이제 갑상선을 잊게 되는 거죠. 잊게 되고, 그리고 자신감도 없고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건강해진 몸과 마음으로 잃었던 웃음을 되찾은 이복순 씨. 그녀의 변화에는 무엇보다 백선미 원장의 도움이 컸습니다. 질환 자체보다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백선미 원장. 환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최상의 회복을 만들어주는 것. 그녀가 의술로 나누는 행복입니다. 그동안 진료를 보면서 시술을 상의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다양한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지는 생각은 단지 그 질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질환을 가진 사람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각자가 원하는 회복은 그 사람의 수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인 최선의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원하는 질 높은 회복을 만들어주는 것, 이러한 흐름에 고주파와 에탄올 치료가 매우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술이 가능한 질환은 시술이 1차 치료가 될 수 있는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작은아마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주파 시술을 통해 갑상선 암 치료도 가능할까요? 이 병원 소아 내시경실에 근무하는 김관미 씨. 3년 전 정기검진을 받던 중 갑상선에 혹 3개가 발견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혹이 있다는 말은 듣고 그거를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암인지 아닌지 해봐야 되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설마 했어요. 근데 결과가 세침 검사를 하니 결과가 암 조직이 한 개 있다, 이게 듣는 순간 너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깜깜한 거예요. 제가 여기 병원에 근무하면서도 암 환자들은 많이 봐왔지만 내가 막상 암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건 너무 막막하고 왜 하필 나에게 또 이런 또 시련이 오나, 이런 생각이 그냥 막상 들었죠. 갑상선 결절의 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데요. 혈액 검사와 더불어 갑상선 결절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얻기 위한 영상 촬영이 진행됩니다. 다음 단계는 미세 침흡입 세포 검사. 간염 바늘을 의심되는 부위에 찔러 조직을 흡인해 현미경으로 관찰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갑상선 종양의 대부분은 양성 종양으로 그중 5% 정도가 암인데요. 특별한 증상이 없어 그냥 지나치기 쉬운 갑상선 암은 대부분 검진을 통해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은 갑상선 암에 대한 고주파 치료는 인정이 되지 않은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갑상선 수술을 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기저적인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거나 수술을 정말로 원하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는 시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치료 효과에 대해서 사실은 장담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치료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치료 사례를 가지고 있고 재발률이나 치료 효과에 대한 부분을 저희 병원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치료를 하신 모든 분들이 흉터조차도 없이 잘 치료가 되었고 그리고 림프절 전이가 드물지 않게 있는데 지금까지 림프절 전이도 없이 안정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김관미 씨는 조직 검사 결과 0.2cm, 0.5cm 크기의 악성 종양이 발견됐는데요. 고주파 열 치료술을 1회 시행 이후 갑상선 암이 제거되고 남은 흉터 부위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었고 흉터까지도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갑상선 유도암에 대한 고주파 치료는 림프절 전이가 없을 거라고 예측되는 경우인데 이분의 경우는 위치나 크기나 모든 경우가 매우 이제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리고 이분 스스로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큰 분이어서 잘 서로 상의가 되어서 고주파 치료를 하게 됐고요. 갑상선 유도암은 수술과 동일하게 조금 더 넓게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넓게 치료를 하고 시술 시간은 한 2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하면 흉터로 남게 되고요. 그 흉터가 평균적으로 1년 정도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분도 1년째 흉터까지 잘 없어졌고 기능에 대한 전혀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병원 근무가 끝나고 거리로 나선 관미 씨. 수술 이후 건강을 위해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운동으로 컨디션을 조절합니다.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간단하고 안전하게 암이라는 고통과 부담을 떨쳐낸 관미 씨. 다시 찾은 제2의 인생은 이전보다 더 활기가 넘칩니다. 생각해보면 왜 고주파 시술에 대한 장점인 흉터가 없고 약을 안 먹어도 된다는 점 그리고 그 뒤에 검사를 시술 뒤에 재검 받았을 때 사이즈가 완전 줄어졌다는 그런 안도감에서 그랬는지 완전 잊고 있었어요. 내가 암이었다는 그 사실을 잊고 생활할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후로 내가 건강을 많이 챙기는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생활 패턴 자체가 취미 생활도 적극적으로 하고 즐겁게 생활하려고 한다는 점 이런 생각의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암 발생률 1위 갑상선암. 전 인구의 5% 내외에서 발견되는 갑상선 결절. 갑상선에 생긴 혹으로 외관상 문제가 생기거나 불편한 증상이 생기게 될 때는 치료가 필요한데요. 매우 흔한 질환인 만큼 간단하고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고자 하는 의료진들의 연구와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비수술적 치료의 경우는 갑상선을 그대로 보존한 채로 혹만 선택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삶의 질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갑상선을 보존하는가의 여부는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술은 가는 바늘을 이용해서 하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 않고 20분 정도면 치료가 가능하고 또 간단하면서도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술 적응증이 된다면 믿고 치료를 맡겨오시기를 권합니다. 갑상선 혹. 제대로 알고 조기에 발견해 치료받는다면 극복의 길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비수술적 치료 방법인 고주파와 에탄올 치료로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